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고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통계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윌슨 센터가 13일 개최한 전화 컨퍼런스에서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코에이드의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스스로 북한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경 봉쇄 조치 결정을 거론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very well aware of how weak their healthcare system is. And therefore, they are afraid that they could not cope with an outbreak. And this is why all these measures were put into place so early.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냈던 징리 윌슨 센터 한국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등과 관련한 통계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건 그런 취약성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o admit to something like that would expose the vulnerabilities and would expose the lack of resources that have been allocated toward that sector. 진리 국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새로운 종합병원 건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점과 연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에드워드 웡 뉴욕타임스 외교 전문 기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Began was hoping to leverage, COVID-19 as an opening for talks with North Korea. But so far as I can tell, there hasn't been any response from North Korea directly to that outside of, an exchange of letters with Trump. But again, that isn't really the opening dialogue. 뉴욕타임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던 웡 기자는 또 북한의 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이 중국에도 유리하기에 중국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통제로 농업 기자재 이동 등 영농기 경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북한 목표 생산량에 부정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대규모로 건설 중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 목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예정대로 공사를 끝낸다 해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초 완공 목표 시일을 지난해 10월에서 이달 15일로 6개월 연기하면서 현재 관광지구 건물들의 외형 공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사가 끝난다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원활한 정상적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염병 문제에 투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고,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광 비용 지불 등이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송환돼 수십 년 동안 안치돼 왔던 미군 무명용사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미국 정부의 최대 유해 감식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환 당시 방부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했던 유해 650여 구를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돼 미국 국방당국은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이 멈춘 뒤 미국으로 송환된 무명용사들은 당시 신원 확인 불가 판정을 받고 펀치볼 국립묘지로 불리는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안장돼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제니 진 박사는 최근 VOA에 지난 2018년 8월 이들 무명용사 묘지에 대한 공식 개장 허가가 난 뒤 2단계에 걸쳐 파묘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땅에 70년 가까이 묻혀있던 867구의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가운데 이미 개장한 유해를 빼고 모두 652구를 실험실로 옮기는 대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DNA 랩에서 새로운 DNA 추출법을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5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런치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 랩은 저희 랩대로 뼈를 보고 흉부 엑스레이 비교법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성공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남북 접경 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 867구가 무명으로 분류된 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없었던 뼈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송환 당시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긴 항해를 앞둔 시신에 방부 용액을 사용하면서 유기물까지 모두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니진 박사가 소속된 하와이 소재 감식소는 진전된 DNA 분석 기술과 함께 빗장뼈로 불리는 유해의 쇄골을 70년 전 엑스레이 기록과 비교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원 확인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모든 600구 넘는 유해들이 다 재개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다른 여러 가지 북한에 송환받은 유해들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신원 확인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진 박사는 전체 개장까지 최대 7년 정도, 유해 감식을 통한 최종 신원 확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면서 미군 용사의 마지막 여정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유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해가 현재 미국 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장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체 재개장 허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 10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 처리됐던 빌리 로저스 하사의 유해를 9일 최종 신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첫 한국전 참전 용사 신원 확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땅에 안치돼 있던 한국전 참전 무명 용사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미 국방부 최대 신원 확인 프로젝트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인도 정부가 새 외교 백서에서 대북 관계가 원만하다며 지난해 북한에 $200만 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두 나라 간 교역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 3년 전에 비해서는 9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외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결핵 약제 등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밀 지원 등으로 각각 $100만 규모의 북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센터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 간 지난해 무역 규모는 $1,082만 규모로 한국통계청이 집계한 교역 규모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으며 3년 전에 비해서는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인도 내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인들의 70% 이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 확산과 각종 테러, 핵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등을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13일,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 성인의 79%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 확산을 미국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3%는 각종 테러와 핵무기 확산을, 72%는 미국을 향한 다른 나라들의 사이버 공격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또 중국을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62%를 기록해 5번째로 많았다면서 이는 2017년 41%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중 무역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